가만 보자. 정가가 6,890만 원. 근데 지원금이 4,250만 원? 통통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영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귀가 쫑긋했는데요. 바로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전기차, 특히 수소차 부분은 내가 완전 홍보 모델이에요. 현 정부가 수소차 시장에 올인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드디어 수소차 구매 시 정부 지원 보조금 규모가 밝혀졌는데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서울시 3,500만 원, 부산시 3,450만 원, 강원도는요 무려 4,250만 원. 아니 이거 거의 뭐 웬만한 국산 중형차 한 대값 아닌가요? 이 정도 지원이라면 당장 수소차를 구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지름신의 유혹이 저한테 밀려왔습니다. 사실 저랑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서요.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것도 나름 라디오 특집으로 말이죠. 자, 수소차 진짜 지금 사야 할까요? 음악과 함께 꼼꼼히 따져볼게요. 자, 일단 가격,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강원도를 예를 들어볼게요. 수소차 넥소를 구매하는데 출고가가 6,890만 원, 여기에 총 지원금이 4,25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국비 지원금, 도비 지원금, 그리고 시 군비 지원금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6,890만 원인 넥소를 다 지원금 받아서 할인을 받으면 실제로 2,640만 원에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무려 60%나 할인이 된 금액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최대 660만 원의 세제 감면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 진짜 2천만 원? 네, 2천만 원 정도 가량의 넥소를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은 처음에는 이 지원금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싶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요. 중형차 한 대 값 정도를 지원금을 통해서 할인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중형차 한 대 값 정도의 금액을 들여가지고 차를 구매해야 된다는 게 약간 의아하게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넥소의 정가 가격 자체가 애초에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요. 정가 6,890만 원이면요. 제규어의 전기차죠. 이페이스를 사고도 남고요. 벤츠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 모델인 GLC 라인의 모델도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그런 생각이 또 더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지난해 이 넥소를 직접 타보지 않았겠습니까? 수소차라는 특징을 잠깐 제쳐두고 봤을 때도 실내나 외관에서 그 수입차만큼의 고급감을 느끼기는 조금 어렵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소차라고 해도 보조금 없이 넥소를 구매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보조금을 바라보고 약간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격이랄까요? 갑자기 이 노래가 문득 생각나는군요. 자, 그러나 보조금을 감안하면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 가장 지원금을 많이 주는 강원도를 기준으로 2,640만 원의 넥소를 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정도면요, 현대 소나타나 기아의 K5 정도의 중형 세단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생깁니다. 넥소는 근데 SUV죠. 현대차 측에서는 넥소의 차체 길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산타페랑 동급으로 비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 SUV를 세단이랑 단순 비교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그래도 2천만 원대 SUV를 살 수 있다는 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자, 수소차를 살 때 아무리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해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충전 인프라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수소차가 전국에 단 16곳 뿐이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전국 광역시도가 17개니까 이걸 단순 계산해도 광역시도 한 곳당 충전소가 한 곳밖에 없는 수준인 거죠. 어찌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줄 이 노래.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행히 정부가 서울 도심에 충전소를 4곳 추가로 설치한다고 발표를 했죠. 규제 샌드박스 첫 사례로 수소차 충전소가 확대가 된 건데요. 충전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 좋습니다. 하지만 확충을 해도 여전히 수소차 충전소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전기차 충전소만 해도 전국에 대략 3,800개가 있으니까요. 더 극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그나마 정부는 현재 수소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 2022년까지 310곳, 2040년까지 1,200곳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2022년 정도 되면 한 3년 정도 지나면 이 충전소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차 구매 시 우려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연료비가요, 생각보다 비싸다는 점입니다. 100km 주행 시 전기차 연료비 4,900원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에 반해 수소차는요 8,300원입니다. 70%가량이 더 비싸죠. 현재 1kg당 7,000원인 수소 가격은 2030년엔 4,000원, 2040년엔 3,000원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생산 비용은 오히려 절감되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되면 가능해지는 시나리오로 보이는데 또 그러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수소차 이 노래가 머릿속에 떠도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자, 지금까지 수소차 구매 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3가지 포인트 점검을 해봤죠. 가격, 또 충전소, 연료비 문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1승 2패 정도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차량 구입비 측면에서는 보조금 받으면 상당히 매력적이다. 하지만 충전소와 연료비 문제는 구매 욕구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르게 고려해야 할 부분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공영 주차장 주차료나 고속도로 통행료가 수소차 구매 시에도 전기차처럼 50% 감면이 된다는 사실 매력적이죠. 또 장점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주행거리가 있을 거예요. 수소차는 1회 완충을 하면 600km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전기차 코나와 비교할 때도 주행거리가 210km가 더 긴 거죠. 수소차는 언젠가는 전기차와 함께 대중화될 걸로 보입니다. 미래차 시장이 친환경차에 초점을 맞추는 건 앞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일 테니까요. 사실 자동차 콘텐츠를 만드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얼리 어답터가 돼서 이렇게 빠르게 친환경차를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상당한 보조금을 받더라도 지금 당장이 수소차를 사기에 적기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조심스럽게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또 국내에서는 수소차 브랜드로는 넥소가 유일무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폭이 좁은 부분도 아쉬운 대목이에요. 관련 인프라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어가는 시점, 그때 한 보조금 지원 규모를 잘 봤다가 한 2, 3년 이후에 구매하는 것이 어떨지 그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지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오늘 이렇게 라디오 느낌으로 한번 수소차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 의견 갖고 계실지 많이 궁금합니다.
자, 수소차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사시겠습니까?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자동차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럼 조만간 또 만나요. 안녕. 잘 자요.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네. 잘 자요. 안녕.